전 세계를 강타하며 K-팝 열풍을 일으킨 자랑스러운 곡입니다. 전 세계 강남을 알린 노래죠. 엄청났고 진짜 인기 많았죠. 신드롬. 2012년에 발표한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전 세계를 강타, 말춤 열풍을 일으키며 싸이를 강제 해외 진출하게 만들었고요. 저때가 지금 기억나요. 제가 프리를 선언하고 바로 인도 여행을 갔거든요. 네. 웬 인도 아이가 그러고 있어? 이걸 하고 있어. 그래서 너무 충격받았어요. 웬 인도 애가 이걸 하고 있는데 이게 뭐지? 아니 오죽하면 두유노 싸이, 두유노 강남스타일이란 말이 나왔겠습니까? 맞아요. 예. 전 세계 가수들의 꿈이라는 빌보드 핫백 차트에서 무려 2위에 등극. 국내 가수 중 빌보드에서 역대 최고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지만 BTS 이전에 싸이가 있었다는 그렇죠. 거죠. 예. 당시 이 싸이의 독주를 막은 곡이 무엇이었길래 2위에 머물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궁금하다. 뭐가 1위였을지. 마룬5. 아빠. 이게 1위였군요. 거기 어디냐? 아, 그럼. 네. 전 세계에서 1위 했던 거잖아. 믿기지가 않았죠. 자, 그리고 이 밖에도요.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영국의 싱어송라이터 에드 시런의 대표곡 Thinking Out Loud 이것도 못했어? 못했어요. 빌보드에서 8주 연속 2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Darling, I will be loving you till we're 70. 1위는 그럼. 1위. 이 노래입니다. 아, 이것도 셌지. 업타운 펑크. 또 인정이네. 이거 어떻게 해? 브루노 인정이네. 마스. 너무 신나, 이 노래. Don't believe me, just watch. 브루노 마스 업타운 펑크의 1위 장기 집권에 에드 시런의 Thinking Out Loud는 8주 동안 2위를 기록하며 불운의 히트곡으로 남았습니다. 근데 뭐 사실 순위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비록 오랫동안 넘버2에 머물렀지만요. 시간이 흘러도 우리의 가슴을 울리며 귀를 즐겁게 해준 명곡이라는 건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오빤 강남스타일. NBA 농구 선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표적인 선수가 있습니다. 스포츠 역사에 길이 남을 최강의 팀. 시카고 불즈의 황금 시대를 이은 주역이자 세계 스포츠 대회에서 전승 기록으로 미국의 금메달을 안긴 주인공. 바로 농구의 황제 마이클 조던입니다. What'd you expect? You're my friend? 마이클 조던은 농구뿐만 아니라 스포츠의 전 영역을 통틀어 첫순에 꼽히는 스타입니다. 그렇지.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람이 없었다면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시카고 불즈의 영원한 33번 스카티 피펜입니다. 아, 저분도 얼굴 많이 봤는데. 제가 농구를 잘 몰라서 네. 제가 알 정도면 굉장히 유명한 선수예요. 근데 진짜 최고의 콤비고 그래. 진짜 강력했어요. 자, 과거에 약체였던 시카고 불즈는 1984년 마이클 조던을 영입한 뒤 곧바로 동부 컨퍼런스 강팀으로 급부상하는데요. 그러나 농구는 혼자 하는 게 아닌지라 조던 원맨 팀으로 불리던 불즈는 늘 파이널의 문턱에서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그러다 1987년 피펜의 등장과 함께 1988년 동부 컨퍼런스 세미파이널에 진출하는 등 전력 급상승, 불스 왕조를 건립해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이외 시카고 불즈는 1990년대 총 6번의 우승을 거두며 화려한 황금기를 보냈고요. 급기야 조던과 피펜은 1992년 미국 농구 대표팀 드림팀으로 발탁, 바르셀로나 세계 스포츠 대회에서 무려 전승을 거두며 고국의 금메달을 안기기도 했습니다. 전승으로? 특히나 스몰 포워드의 포지션이었던 피펜은요, 2m 1cm의 완벽한 신장에 가드 같은 스피드, 센터 못지않은 볼 및 수비력까지 갖춘 레전드인데요. 2010년 농구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고요. 또 시카고 불즈 챔피언십 시간 동안 팀 내 어시스트 1위, 팀 내 스틸 1위, 그뿐만 아니라 팀 내 득점 2위를 기록. 자, 그런데 말입니다. NBA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있을 수 없는 법. 넘버원 태양이었던 조던의 존재, 피펜은 늘 조수, 조력자, 들러리라는 뜻의 사이드킥으로 불리며 자신의 능력과 업적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는데요. 그러나 개인의 영광보다 팀의 우승이 우선이었던 그는 늘 겸손한 모습으로 경기에 임했고요. 야, 피펜 저렇게 사진으로 다시 봐도 그립다. 자,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은 피펜에 대해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저는 득점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 모든 건 피펜이 알아서 하기 때문이죠. 오. 2018년 기준 전 세계 탄산음료 시장의 규모는 우리 돈으로 약 345조 3,668억 원입니다. 근데 사실 저 콜라는 피자나 치킨이나 이제 이런 쪽으로 먹을 때는 저거 없으면 못 먹겠어요. 느끼한 음식 종류. 어. 자, 뭐 콜라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브랜드가 있죠. 바로 P사와 C사. 콜라 맛이 다 거기서 거기지 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달라요, 달라. 두 회사는 아주 오랫동안 콜라 업계 1위를 차지하기 위해 그야말로 피 터지는 전쟁을 치러왔습니다. 선발주자로 앞서 나갔던 C사는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이후 해외에 참전한 미군에 콜라를 독점 공급하기 시작했고요. 이때 군부대 근방에 만들어진 공장을 기반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 본격적으로 P사를 따돌리기 시작했는데요. 그 결과 C사는 하루 평균 19억 잔, 초당 2만 1,990잔을 판매하며 명실상부 콜라 업계의 넘버원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사실 뭐 원조고 대표적으로 떠올리는 저 스탠서치의 저 로고 있잖아요. 빨간 바탕. 그게 이제 콜라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인 것 같아요. 맞아요. C사로 인해 만년 넘버2였던 P사. 이 P사는 콜라 업계 1위를 빼앗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입니다. 햇빛 700만 포인트를 모으면 전투기를 드리겠습니다. 파격적인 광고는 물론 C사가 광고에 주로 북극곰을 등장시키는 것과는 달리 P사는 수억의 광고료를 지불하고 마이클 잭슨, NBA 선수 등 당시 최고의 스타들을 광고 모델로 발탁,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선보였습니다. 진짜 전쟁이네요. 또 미국은 상업 광고 연예인이 거의 안 하거든요. 맞아요. 진짜. 왜 안 하지? 미국은 연예인 상업 광고 나오면 못 나간다는 뜻이라서. 하지만 P사가 C사를 이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1996년 미국 탄산음료 시장 점유율이 C사는 42%, P사는 31%를 기록해서 역대 최대 격차로 벌어졌고요. 이에 C사에서는 더 이상 P사에 대해 신경 쓸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아우, 굴욕적이네. 그런데 말입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콜라 전쟁의 판도가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드디어 이제 P사가 1등으로 치고 나가는 겁니까? 1994년에 P사에 입사한 인드라 누이는 우선 핵심 역량에서 벗어난 외식 사업 부분을 과감하게 매각. 그러자 P사를 경쟁사로 여겨서 음료 구매를 꺼려했던 맥도날드와 버거비 등 다른 외식 업체들이 P사의 콜라를 찾기 시작했고요. 뿐만 아니라 웰빙이라는 트렌드에 발맞춰 1998년에는 주스 업체인 트로피카비와 2001년에는 게토레비를 보유하고 있는 퀘이커 오비라는 회사를 인수. 그 결과 2005년 12월 P사는 시가총액 984억 달러를 달성. 시가총액 965억 달러에 머무른 C사를 보란듯이 제쳤고요. 콜라 전쟁 107년 만에 처음으로 1등 자리에 오르게 됐습니다. 와. 결과적으로 이제 P사는 그러면 이제 소비자와 시장 변화를 정확하게 꿰뚫고 대응을 한 거네요. 콜라만으로 승부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혁신의 아이콘이라 불리는 미국의 IT 기업 A사. 그리고 A사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얼굴이 있죠. 바로 스티브 잡스입니다. 자, 그의 트레이드 마크이기도 했던 검은색 터틀넥에 청바지 패션 차림으로 A사의 신제품을 소개하던 그 모습. show it to you today for the first time. And we call it pad. 사람들은 그를 천재라고 부르며 이번에는 잡스가 어떤 신제품, 혁신을 일으켜줄지 주목했었는데요. 하지만 2011년 스티브 잡스가 지병으로 사망하자 당시 언론에서는요. 잡스 없는 A사, 이제 혁신은 끝났다. 사과 제국의 종국이라고 보도. 저렇게 예측했던 게 기억이 나요. 아, 이제 뭐 사과도 끝이 났나? 이런 얘기들 공공연히 많이 했잖아요. 자, 과연 누가 차기 A사를 이끌지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A사 CEO의 명패를 얻은 인물은 바로 팀 쿡이었습니다. 사실 스티브 잡스가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9년이 지났지만요. 사람들에게 A사의 CEO가 누군지 물어보면 아비폰을 손에 들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팀 쿡이 아닌 스티브 잡스를 떠올리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현재 A사의 넘버원 CEO이지만 여전히 잡스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는 듯한 팀 쿡. 하지만 사실 그는 오랫동안 스티브 잡스의 오른팔이라 불린 A사의 넘버2였습니다. A사의 심장이라 불렸던 스티브 잡스의 그림자를 떨쳐내기 위해 팀 쿡은 자신만의 혁신적인 생각으로 A사의 변화를 주도해 나갔습니다. 2014년 9월 9일 팀 쿡이 만든 첫 신제품 발표회. 과연
잡스 없는 A사의 혁신은 무엇일지 모두가 주목하는 가운데 팀 쿡이 내세운 것은 휴대폰이 아닌 손목시계, 바로 애플 워치였습니다. 워치, 이분이 만든 거예요? 했네, 그러면. 했네 했어. 했냈어. 진짜 했네 했어, 팀쿡이. 자, 그리고 이어 발표한 아피폰 6. 내가 만든 제품은 무조건 한 손 안에 다 들어와야 해 라며 3.5인치의 작은 크기를 고집했던 잡스의 원칙을 깨고 팀쿡은 4.7인치와 5.5인치 크기의 제품을 만들어낸 건데요. 이뿐만이 아니죠. 블랙 혹은 화이트만 존재했던 아피폰이 팀쿡을 만나면서 레드, 그린, 블루, 골드 등 다양한 색깔로 출시됐고요. 그리고 이어폰의 혁명, 무선 이어폰, 에어비 이어폰까지 선보이며 팀쿡표 혁신을 증명해냈습니다. 전 세계 다 이 콩나물 달고 다니잖아. 저것도 만드셨구나. 근데 이게 혁신이 잡스가 이루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 요점은 팀쿡의 아이디어와 힘이었다는 거죠. 오, 팀쿡. 자, 잡스가 아닌 팀쿡이 이끄는 A사. 사람들의 우려와는 달리 2020년 A사는 세계 최초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 대박이네. IT계 혁신 기업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팀쿡. 또 다른 혁신을 주도하는 그에게 이제 더 이상 넘버2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전 세계가 주목한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됐는데요. 바로 미국과 소련의 우주전쟁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승자는 소련이었는데요. 1957년 10월 4일 소련이 먼저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1호 발사에 성공한 겁니다. 자, 이에 위기를 느낀 미국은 이듬해인 1958년 이 항공우주국 나사를 설립. 이번에는 어느 국가가 인간을 우주로 먼저 보낼지 2차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자, 두 나라의 치열한 경쟁 끝에 최초 우주에 간 사람은 그렇습니다. 1961년 4월 10일 인류 최초로 우주를 비행한 소련의 유리 가가린이었습니다. 야. 그는 보스토크 1호를 타고 108분 동안 지구상 항공을 비행하는 데 성공. 인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는데요. 근데 이번에도 소련이 이겼네요? 네. 미국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자, 그런데 말입니다. 유리 가가린 최초로 우주를 비행하고 불과 23일 뒤 1961년 5월 5일 미국은 우주 비행사 앨런 셰퍼드가 탑승한 프리덤 7호를 발사. 셰퍼드는 약 15분 동안 우주를 탄도 비행한 뒤 지구로 무사 귀환했고요. 그는 미국 최초의 우주인이란 영광을 안았습니다. 우리도 참 1등만 기억하는 게 우리가 유리 가가린은 다 아는데 앨런 셰프드는 몰랐잖아요. 처음 들어봤어요. 진짜 1등만 기억하는 것 같아요. 2등이 전혀 기억나지 않네요. 근데 23일 정도만 빨랐으면 우린 유리 가가린 대신에 저 앨런 셰퍼드라는 분을 기억을 했을 텐데. 하지만 셰퍼드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우주 비행을 마치고 돌아온 그는 다시 우주로 향하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닐 암스트롱이 달에 다녀온 지 2년 뒤인 1971년 1월 31일 앨런 셰퍼드는 아폴로 14호의 선장으로서 달에 도착. 그는 이곳에서 최초로 타이틀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인류 최초로 달에서 골프를 쳤습니다. 근데 저긴 공기가 희박하고 중력도 작으니까 진짜 멀리 치긴 했겠다. 오, 장타겠네. 쳐도 쭉 날아가겠네. 1마일을 쳤대잖아요. 네. 1.6km를 했잖아. 셰퍼드의 이 문샷, 이 진풍경은 당시 전 세계적으로 보도되며 큰 화제를 모았고요. 지구로 귀환한 셰퍼드는 은퇴 후 과학기술을 공부한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 사업을 추진, 미국 우주과학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우주를 향한 인류의 도전은 계속됐는데요. 이번엔 누가 먼저 달을 정복하느냐, 우주전쟁 제3라운드에 돌입한 겁니다. 앨런 셰퍼드가 미국 최초로 우주 비행에 성공하고 얼마 뒤 당시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요. We choose to go to the moon in this decade and do the other things, not because they are easy, but because they are hard. 이전까지는 우주에 비행선을 쏘아 올린 거고 이제 달에 간다는 거는 인간이 이제 우주 밖에 실제로 가서 표면을 밟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달 탐사 프로젝트를 위해 미소 양국이 각각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하며 치열한 경쟁을 펼쳤고요. 과연 누가 달에 첫 발을 내디딜지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그 대결의 승자는 아시는 것처럼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1969년 7월 20일 미국의 아폴로 11호의 선장 닐 암스트롱이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하게 된 거죠. It's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이야. 보자고. 자, 그런데 사람들은요, 달 착륙이라고 하면 닐 암스트롱을 먼저 떠올리지만 그 자리에는 또 한 명의 우주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닐 암스트롱에 이어 약 15분 뒤 달에 두 번째로 발을 내디딘 사람, 버즈 올드린입니다. 아, 같이 탄 사람이 있었겠구나. 아니 그럼 올드린 저분도 이제 암스트롱하고 함께 달로 떠났는데 두 번째로 달을 밟았다는 것만으로 주목을 못 받은 거네요. 결국엔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아폴로 11호 우주 비행사들은 지구로 귀환한 뒤 세계 각국을 순방하며 환영 행사에 참석했는데요. 하지만 최초로 달을 정복한 암스트롱, 달에 찍힌 첫 발자국의 주인공 암스트롱이라며 어딜 가나 스포트라이트는 오직 암스트롱에게만 집중됐고요. 올드린은 마치 그의 들러리인 마냥 조연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야, 저 사람 되게 서럽겠다. 같이 고생했는데. 같이 간 건데.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 속에 동떨어져 있던 그는 한때 우울증을 겪을 만큼 힘든 시기를 보내기도 했지만요. 그랬구나 실제로. 생각했어봐. 다녀왔는데 다 암스트롱만 찾아. 그래 고생은 같이 했는데. 똑같이 일했는데. 분명한 건 올드린, 그는 인류 최초로 착륙선을 무사히 달에 착륙시킨 최고의 조종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주를 유영하며 최고의 우주 셀카를 남긴 건 바로 버즈 올드린입니다. 뭐야? 핸드폰이에요 저거? 저게 인류 최초의 우주 셀카예요. 어머머. 자, 그리고 많은 사람이 닐 암스트롱의 모습, 이 발자국으로 알고 있는 이 사진. 이 사진들의 진짜 주인공, 이 발자국 주인이 버즈 올드린이라는 겁니다. 아, 이게요? 이 그렇습니다. 발자국이? 아 그럼 이름을 좀 새기고 오든가 하고. 아 아깝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업적이 암스트롱 개인의 것이 아니고 올드린이 함께 이루는 성과라는 겁니다. 그러네. 자, 모든 영광이 암스트롱에게만 쏠려 잠시 우울의 시기를 보내기도 했지만 올드린은 넘버 2, 조연의 서름을 극복, 오히려 어린아이들 사이에서 인기 최고의 우주인이 됐습니다. 어떻게요? 자, 아, 잠깐만. 아, 얘 버즈구나. 그 버즈가 그 버즈 올드린의 버즈예요?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유명 애니메이션 영화 토이스토리 시리즈 속 우주인 캐릭터의 버즈의 이름이 바로 버즈 올드린의 이름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버즈의 이름이 더 깊숙이 각인될 수 있다는 거예요. 버즈가 더 유명해지고. 이제 게임 셋이죠. 버즈가 올킬이야 지금. 그럼. 자, 올드린은 언론 노출을 꺼렸던 암스트롱을 대신해 우주 관련 학회, 행사 등에 참석했고요. 미국을 대표하는 우주개발 전도사가 되었는데요. 자, 미국인들은 어느덧 버즈라고 하면 우주인 버즈 올드린을 떠올릴 만큼 우주인의 대명사가 지금은 된 거죠. 야. 와. 나중에 웃는 자는 버즈네.